최근 동안에 제가 좀 몸이 안 좋고 해서 자주 많이 못 올렸던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좀 죄송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더 자주 내용 올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LLM 관련된 성능 향상을 위한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LLM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델 관련된 것도 있고 모델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관련된 용어들도 많이 있고 한데 특히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해하는데 좀 혼동이 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실제로 개발하거나 이제 다른 내용들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이 될 수 있어서 좀 쉽고 빠르게 배우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 정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성능 향상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줄여볼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베이스 모델, 트레인 훈련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죠, 사실. 그 방법들을 보면 이렇게 베이스 모델 자체를 트레이닝하는 방법, 그리고 파인 튜닝 하는 방법,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서 프롬프트를 이제 개선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안에서도 보면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대화나 어떤 질문상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을 배울 수 있도록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을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학습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로샷, 원샷, 풀샷 이런 러닝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립에서도 말씀드린 이제 레그라는 게 있고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해가지고 아규멘테이션을 데이터들을 리트라이벌 해오는, 그래서 이제 인풋을 이제 아규멘테이션 강화하는, 증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레그 방법은 지난 다른 이미 앞에 비디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인 오브 폿이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매직 워드를 이용을 해서 일단 LLM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베이스 모델 자체를 이제 트레인을 다시 하는 방법이겠죠. 네, 이건 GPT, 오픈 AI의 GPT-4 또는 메타에서의 라마, 구글에서 오픈한 제미나이 또는 엔트로픽에서 제공한 클라우드 같은 이런 다양한 거대 LLM 모델들, 이런 모델들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시간과 데이터 그리고 돈이 많이 있다면 이렇게 베이스 모델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도메스틱 스페시픽한 특정 산업에서 쓰이는 그런 특별한 용어들을 조금 더 많이 데이터도 넣고 네트워크도 깊이 만들고 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방법들이 이제 베이스 모델 트레이닝 거고요. 사실 일반적인 LLM의 베이스 모델도 베이스 모델이지만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다른 쪽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트레이닝 방법 자체를 이제 좀 바꾸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주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베이직한 모델이고 대부분이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서 랭귀지를 제너레이션하는 부분들을 트레이닝하는 거고, 그게
뭐 지난 그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립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디코딩 부분을 이제 제너레이션 해나가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그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생성해 나가는데 거기에 되는 베이스 모델인 거예요. 근데 사실 문장 자체를 생성하는 것만으로는 뭐 대화를 한다든가 또는 특정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타스크 스페시픽한 그런 일들의 성능을 높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뭐 네트워크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뒤에 그 파라메터라든가 이런 뒤에 네트워크 쪽의 변경을 통해서 일단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자체를 이제 그런 쪽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훈련 방법을 또 이제 구글에서 팽이라고 해서 인스트럭티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특정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사용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특정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가이드를 주면서 아예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트레이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아주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베이스 모델, LLM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아래 글에도 보이시겠지만 챗GPT보다 규모가 작은 메타의 람다에도 보면 2048개의 그런 A100 GPU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한 거고요. 이거에 걸린 시간이 21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GPU 시간으로 따지면 100만 시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21일 이상 걸리니까. 근데 이걸 또 돈으로 환산하면 240만 달러. 비싸죠. 이게 얼마일까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그러니까 2400만 원 이상 돈이 드는 거죠. 달러니까는 더 비싸겠죠. 환율이. 단순히 뭐 1000원이 아니니까. 뭐 하여튼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한번 트레이닝 하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이제 1750개의 그러니까 뭐 175 빌리언의 그런 챗GP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거의 뭐 2배 이상 걸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베이스 모델을 하는 그 트레이닝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의 특정한 타스크에서의 어떤 성능을 높이는 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가 좀 명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파인튜닝입니다. 파인튜닝은 뭐 아시겠지만 정의에서도 보이죠. 특정 작업이나 특정 타스크나 또는 도메인의 높은 정합성을 보이기 위해서 기존에 훈련된 대규모 LLM 모델, 앞에서 보셨던 그런 모델들의 거기에다가 이제 특정 데이터셋, 여기서 말하는 특정 데이터셋은 이제 특정 작업을 위한 또는 특정 도메인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풀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 풀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풀어놓고 다시 전체를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만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특정 도메인의 특정 작업에 좀 더 집중이 된, 변경된, 좀 더 잘 맞히는 그런 이제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베이스 모델보다는 당연히 데이터셋이 좀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프리 트레이닝이 된 그런 LLM 모델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 모델 트레인하는 것만큼의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그런 전반적인 트레이닝 작업들이 필요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GPU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특정 데이터셋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또 이 파인 튜닝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작은 데이터셋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스 모델보다는 좀 더 그 시간과 노력, 비용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인 튜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이전 클립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허킹 페이스 같은 이런 그 모델 허브에서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 되거나 이렇게 이미 파인 튜닝 어느 정도 된 것들, 뭐 프리 트레이닝 된 것도 있겠죠. 트레이닝 모델들을 가져다가 이거를 다시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뭔가 이런 본인의 작업, 본인의 타스크, 뭐 클래시피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랄까요, 뭐 챗봇 특정한 지역에서의 챗봇을 만든다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금융권에서 쓰는 챗봇을 만든다든가, 금융 상담용 챗봇을 만든다든가, 특정 도메인 이렇게 금융이나 은행이나 무슨 대리점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서의 어떤 챗봇이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적어도 파인 튜닝, 베이스 모델까지 다시 다 만들 필요는 있으면 좋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성능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면 적어도 파인 튜닝 정도라도 해주면 어느 정도의 그런 도메인에도 적합한 잘 맞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파인 튜닝, 베이스 모델 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GPU나 이런 인프라 리소스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어쨌든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 특히 이제 파인 튜닝 할 때는 그 특정한 도메인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예, 세 번째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라는 것 자체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그 LLM에서의 프롬프트라는 것은 이제 생성형 AI에 제공되는 입력 데이터 또는 명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생성형 모델 LLM에 제공하는 텍스트예요. 그거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질문이나 문장, 단락, 글 전체를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원하는 그런 응답이나 출력을 생성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프롬프트고, 어떻게 보면 우리 CLI 커맨드 창, 명령 창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프롬프트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자극하다, 촉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성형 LLM 모델에서 뭔가 데이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응답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입력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프롬프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엔지니어링은 다 아시죠? 우리 늘상 쓰이니까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솔직히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깊이 이해가 팍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늘상 쓰이긴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쓰는 부분들은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도 공학이라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나 영문 이렇게 공업 분야에서의 그런 응용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또는 경제기하학적으로 사회적 원리와 실용적 지식을 활용하는 거, 이건 활용하는 거고, 결국에는 뭐냐면 새로운 제품이나 도구, 건축물, 조형, 시설 등을 만드는 것에 관한 학문이에요. 결론은 제가 보기에 엔지니어링은 그냥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 거. 만들고 운영하고 뭔가 효율화하고 뭔가 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건축 분야의 엔지니어링, 무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분들도 있죠.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것,
최적화해서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 그거를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살펴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당연히 생성형 인공지능 LLM의 솔루션을 잘 안내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 AWS에서 번역을 한 거는 조금 어색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키워드예요. 솔루션을 안내한다는 거, 우리가 자극하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가이드 해준다는 거, 우리 프롬프트 해준다는 거고, 왜 하냐 하면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자극하는 그런 텍스트들을 프롬프트를 입력해 준다는 거 방법이고요. 그걸 최대한 잘 넣어주게 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거죠. 같은 얘기지만 나무위키에서 정리한 걸로 보면 이건 결국에는 AI가 최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AI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똑같은 원하는 결과가 이제 결국엔 최적의 프롬프트인 거고, 안내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건데, 이런 방법론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에 더 짧게 말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LLM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AI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것,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말하고 이제 좀 혼동해서 쓰이고 내지는 같이 쓰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맥락 안에서 배우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법을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고요. 제로샷, 퓨샷, 원샷, 퓨샷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꼭 LLM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분야, 그러니까 비전,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그런 다른 타스크,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다른 타스크에서도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죠. 제로샷, 원샷, 퓨샷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러닝해서 바로 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제로샷인 거고, 그 원샷은 뭔가 하나를 주고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원샷 러닝인 거고, 퓨샷 러닝은 여러 개를 주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퓨샷 러닝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LLM, 텍스트 관련된 NLP 쪽에 이제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NLP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제로샷이라는 건 이제 인풋 텍스트나 예시를 안 준다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시 없이 하는 거죠. 타스크를 실행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빨간 상어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답변이 레드 애플 이렇게 딱 주는 게 예시 없이 바로 빨간 상어가 영어로 뭐야? 했을 때 답을 하는, 이렇게 러닝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타스크를 실행하는 방법, 요게 바로 이제 제로샷 러닝인 거고요. 원샷 러닝은 하나의 예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빨간 사과는 레드라고 할게 라고 해서 예시를 준 거고, 두 번째 내용에다가 다음 라인에다가 하나의 프롬프트인데, 노란 바나나는 뭐라고 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노란 바나나는 옐로우 바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바나나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시, 여기 빨간 사과는 레드 사과로 할게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예시를 주고 뭔가 질문하고 타스크를 실행하는 거를 이제 원샷 러닝이라고 합니다. 퓨샷 러닝은 당연히 여러 개를 주는 거겠죠. 여러 개를 주고 타스크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빨간 사과는 레드라고 하고, 노란 바나나는 옐로우 바나나라고 하고, 그럼 노란 사과는 뭐라고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시를 두 개를 줬죠. 두 개를 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노란 사과는 뭐라고 하니?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이제 퓨전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노란 사과는 옐로우 사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컨텍스트 러닝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컨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이런 방법들이 쓰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죠. 프롬프트를 넣어줄 때 하나도 안 넣어줄 수도 있고,
여기처럼 빨간색은 레드라고 해서 원샷 러닝처럼 하나를 넣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넣어주는 개수에 따라서 퓨샷, 엔샷, 원샷, 제로샷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의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것은 어쨌든 프롬프트를 만들 때 예제들을 몇 개를 같이 넣어서 LLM이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퓨샷 러닝, 제로샷 러닝, 원샷 러닝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그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별도의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립이. 체인 오브 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on orange on John throw 25 purchase per minute and 5 less than 5 round of 3 minutes and how many punches did he hit to? 좀 복잡하죠. 뭐냐면 25번 1분에 25번 펀치 하는데 그러면 3minutes에 5라운드를 하면은 몇 번이나 펀치를 하게 된 게 걔가 던지겠느냐, 치겠느냐 이런 거고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냥 답하게 하면 대부분 보통의 LLM 모델에서는 답이 틀리게 해요. 왜냐하면 이 로지컬하게 어떻게 보면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LLM에서 조금 약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도움을 주고자 체인 오브 토트이라는 개념을 넣은 거고 이게 뭐냐면 answer 할 때 이런 그 질문할 때 어떻게 보면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LLM이 이런 걸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주들을. 그러면 사람도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쪼개는 거죠. 빅 프로블럼으로 이제 스몰 서브 프로블럼으로 이제 쪼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쪼개서 LLM이 답변을 해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1분이면 조는 25번을 주먹을 날려. 그리고 3분이면 조는 아까 3분인데 25번씩 펀치를 때리니까 75번 펀치를 할 수 있어. 그리고 5라운드니까 조가 5라운드를 하면 3분이니까 75번씩 해서 375번의 펀치를 날려.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할 수 있는 이게 타스크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답이 맞건 틀리건 간에 서브로 쪼개서 어떤 계산을 하게 되고 쪼갰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도가 스페시픽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시 세컨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게 해서 이런 그 질문과 답변들을 다시 같이 넣는 거죠. 전부 다 질문과 1차 답변을 같이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몇 번째랬니? 라는 걸 이제 질문을 하면 그걸 LLM이 받아서 최종으로 375번 펀치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과 다른 거는 뭐냐면 프롬프트를 이렇게 한 번에 놓고 한 번 대답한 거를 바로 답변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인 오브 토트로 여러 번의 LLM을 활용을 해서 어떤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이것도 역시 프롬프트를 다시 집어넣고 하는 이 단순히 LLM 모델 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적으로 코딩을 하거나 또는 이제 랭체인이나 라인이나 다른 쪽에서 제공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런 체인 오브 토스를 구성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체인 오브 토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베이스 모델 트레인 하거나 파인 튜닝 하거나 일부를 데이터를 가지고 베이스 모델을 좀 트레이닝 하거나 또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프롬프트 엔진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면서 이제 컨텍스트 러닝을 할 경우에 어떤 이런 퓨션 러닝, 엔샷 러닝, 원샷, 제로샷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체인 오브 토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베이스 모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모델은 타임이나 코스트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죠. 20년 이상 트레이닝 해야 되고
GPU A100으로 엄청 뭐 23일 동안 해야 되고 만 GPU 타임 이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성능은 좋고 당연히 또 데이터량은 많겠죠. 상대적으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 쪽으로 가게 되면 뭔가 시간이나 그런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성능은 당연히 이제 파인 튜닝 한 거나 뭐 이런 그 LLM 베이스 모델을 트레이닝 한 것보다는 좀 못하게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요거를 그 모델 그런 것 메소드들을 좀 이제 퍼포먼스하고 코스트만으로 딱 나눠봐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뭐 같은 말을 계속 드리는 건데, 왜냐면 베이스 모델은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퍼포먼스가 높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비용도 적게 들지만 퍼포먼스도 좀 떨어진다. 그리고 그거 밑에 있는 이제 체인업 똑같은 경우에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여러 번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들을 좀 더 정리하고 논리적인 그런 복잡한 문제들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체인업 토트라는 걸 이용하면 조금 더 인컨텍스트 러닝, 보통 얘기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서 인컨텍스트 러닝보다는 훨씬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더라. 근데 뭐 비용도 뭐 파인 튜닝이나 뭐 베이스 모델 트레이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 어마어마하게 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이제 코스트는 단순히 그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나 또 노력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컨텍스트 러닝보다는 좀 더 들지만, 파인 튜닝보다는 덜 든다. 그러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중간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인컨텍스트 러닝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쉽죠. 비용이 적게 드는 거고, 반면에 또 퍼포먼스도 굉장히 그냥 LLM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성능을 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LLM이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베이스 모델이라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말하는 LLM 베이스 모델과 챗 GPT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뭐냐면 베이스 모델은 그 챗 GPT도 이제 GPT 3.5 예전에, 그리고 뭐 4.0 뭐 터보도 있고 하긴 한데, 결국엔 터보라든가 아니면 그 챗 GPT라는 말 자체가 이런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인스트럭티드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잘 쓰게 만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인 튜닝하고 비슷하가 좀 안 돼서 중간에 다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이랑 뭐 이런 것들이랑 되게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간과 이렇게 그 성능과 그 비용이 비용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한 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변경하는데 필요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포함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용과 이런 성능과 비용의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랩업을 좀 하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주요 성능 관련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용어들 중에서 LLM 관련된 성능 향상을 위한 용어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베이스 모델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능한 방법이 파인 튜닝, 데이터들이 좀 있고, 모델이 제공된 것들이 이제 파인 튜닝 가능한 모델들이 제공이 되고 있으면, 허밍 베이스 같은 데서 제공되고 있으면, 그런 모델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도메인에 대한 특정 도메인이나 특정 타스크에 최적화된 그런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LLM에 입력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엔지니어링 함으로써 성능을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제로샷, 원샷, 퓨샷해서 넣어주는 수만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수, 방법의
그 임출력을 통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인 오브 톳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LLM을 활용을 하고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랩업으로 말씀드린 싶은 거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각각의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방법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거는 시간이 조금 들고 뭐 어떤 거는 뭐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하고 주어진 환경들 뭐 같은 얘기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 이제 뭐 그 주어진 특징이라는 게 이제 베이스 모델이나 파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GPU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지식이나 이런 그 전문적인 지식들이 좀 더 필요하고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도 물론 그 어느 정도의 그 개발 코딩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뭐 파인 튜닝이나 베이스 모델 트레이닝 하는 것보다는 더 쉽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뒷단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것 내고 싶은 성능 수준,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이 데이터가 없는데 파인 튜닝 하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그 상황에 맞게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좀 오랜만에 네, 이야기도 하고, 뭐, 약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녹화도 끊어지고 좀 운영도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제가 뭐 공부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좀 더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공유해 드리고, 조금 더 뭐 모르는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라도 같이 공부해 드리고 하면